이 시모노세키에서는 자이니치 코리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자이니치 코리안의 역사는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최초의 연락선을 개통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의 맨 끝에 한자인 관, 그리고 부산의 부를 따서 관부 연락선이라고 불렀어요. 예, 어때 보이세요? 와, 크다. 엄청 크네요. 190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규모죠. 당시 조선 땅에서 각종 수탈에 시달리던 가난한 일부 조선인들은 11시간 30분가량 걸리는 이 연락선을 타고 일자리를 찾아 일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자이니치 코리안 역사의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구나. 예.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4천여 명에서 1915년 이후 15,000명으로까지, 그리고 1920년 이후엔 약 4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5년 만에 3배 가까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조선인들은 시모노세키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후쿠오카, 나가사키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히로시마나 고베, 오사카, 도쿄 등지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알만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대도시야. 예. 당시 일본으로 넘어간 이들 중에 대다수는 일자리를 찾으러 온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도시 근방에 일자리가 이제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대도시에서 조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노동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막노동 이런 거? 예, 막노동 같은 거. 그건 일명 3K라고 불리는 일이었는데요. 네. 이제 K라고 하는 건 일본어인데 키지, 그러니까 고되다, 힘들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키타나이, 그러니까 지저분하다라고 더럽다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키겐, 위험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딱 부합하는 똑같은 일이네요. 말이죠. 즉 고되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이제 도맡아서 했던 게 바로 조선인이었던 아이고, 거죠. 우리 조상님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사진 속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철도가 철로를 까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이 사진은 후쿠오카의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적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중 하나로 도시 곳곳에 발전소와 철도 공사를 대거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공사 가운데 특히 위험한 공사인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경사 지형이나 연안에 인접해 나선형으로 철도를 깔아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땐 일본인 대신 투입하는 게 바로 조선인이었던 거죠. 안 해봤죠. 철도를 깔아봤어요? 철도 까는 공사장 한번 해봤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촬영 때문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돌을 철로에 돌 엄청 깔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 그때 진짜 힘들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런 최악의 노동 환경에도 일본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조선의 농촌 땅을 일본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요. 더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들까지 건너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일자리 찾아서 이제 건너오게 된 거죠. 게다가 일본은 부족한 인원을 청부업자까지 동원해서 조선에서 집단적으로 노동자를 이제 모집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조선인 노동 모집, 왕복 여비를 고용주가 부담, 품삯을 저하하고 고용인이 모르는 사이에 왕복 여비를 제하는 등의 일은 허가하지 않는다 하니 고용주 측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없으나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인원의 이동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사역함을 얻겠다. 이렇게 일본에 유입된 조선인 중 절반 정도는 공장에서 그리고 대다수는 이렇게 토목 건축 분야의 육체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조선인을 제국 신민으로 만들었었지만 호적에는 고향이 조선임을 표기하게 해서 일본인도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2등 국민으로 살게 했거든요. 아니 가신 조상님들은 뭐 돈이라도 좀 잘 받은 겁니까? 에이. 물론 그럴 리가 없었겠죠. 이 무렵 일본 내무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1인당 평균 월급이 약 17엔 정도였던 것에 비한다면 조선인은 그 절반인 약 9엔 정도밖에 받질 못했던 거죠.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예.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고된 노동을 도맡아 한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고요. 네. 조선인들은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밥과 소금 그리고 푸성기만으로 때울 때가 많았죠. 후성기가 뭐예요? 그막 채소 같은 거 채소나 있잖아요. 뭐 이런 풀. 간단한 단백질 섭취가 잘 안 되는 거였겠죠. 조선인이 일본인의 집을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이 일본인 부녀자를 강간한다라는 등의 출처모를 괴소문이 이제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휘말려서 흥분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위험한 조선인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다른 사회 집단을 배제시키는 우익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위기 앞에 닥치자 조선인을 먹잇감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각지에 생겨난 자경단은 전국에 무려 3,600여 개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와 그럼 거의 다 있는 거네. 조선인은 나라의 적이니 전부 죽여버리자라고 외치고 다녔고 아무런 사법적 권한도 없이 조선인들을 붙잡아서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광기에 휩싸여서 죽창이나 뾰족한 도끼가 달린 무기로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찔러서 살해를 했었죠. 당시 증언에 따르면 이걸로도 모자라서 피투성이가 된 조선인을 철사로 묶어 세워서 기관총으로 쏘았다라거나 아니면은 아직 살아있는 조선인들을 불로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끔찍한 증언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좀 너무 억울해요. 무고한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을 그렇죠. 당한 것 너무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악연이라는 영화에 네. 그 일본어 15엔 50銭, 15엔 50점이라는 일본어 발음을 하게 해서 15円50銭言ってみる大丈夫だから言ってみて 그러니까 조선인이 그 발음을 어려워했대요. 朝鮮人 그러니까 그래서 발음을 잘 못하는 일본인이나 중국 사람도 많이 잡혀갔다고 해요. 같은 같은 일본 사람인데도 네. 발음이 안 좋으면 잡아가는 지방 거예요? 사람이거나. 와 진짜 무서웠겠네요. 그 당시 현장은 와 지옥이었겠네요. 나중에 독일 외무성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 피해자만 약 8,000명이었고 미확인된 시신만 15,000여 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나라에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자경단들이 이러는 거면은 정부에서 그걸 냅두는 거예요? 맞아. 일본 정부는 네. 조선인들에게 자경단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역시 대지진 이후 국민의 불만이 이제 들끓게 되면서 비난을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좀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조선인은 자경단에게도 일본 정부에게도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먹잇감으로 이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간토 대지진 이후 일본 땅에서 조선인들은 줄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어요. 않을까요? 무섭고 이제 소문나서. 네, 좀 무섭기는 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는 않았어요. 에? 오히려 일본 땅에 사는 조선인들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왜요? 이유는요,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 재건과 기반 정비를 위한 도로 공사와 하천 개수 공사 등의 조선인 노동자가 더 필요하게 되면서 조선 땅에서 사람을 더 끌어모았던 거죠. 또 그 위험한 토목공사에 값싼 노동력이 투입이 된 거네요. 되는 거죠. 예.
그 결과 1930년경에는 약 42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그 숫자가 증가를 했고요. 2만 명. 심지어 1940년대부터는 전쟁 준비를 위해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1945년까지 약 200만 명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많이 가시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위기 앞에서 또다시 조선인들이 먹잇감이 되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지? 그 계기가 된 건 1945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upon which surrender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전쟁 이후 일본은 대부분의 인프라가 파괴됐고 그와 함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패전 이후 모든 물자가 귀해진 일본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던 거죠. 도쿄 우에노역은 집을 잃고 먹을 게 없는 불황자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거의 아비규환이네요. 그렇죠.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 명씩 나올 정도로 식량 문제는 일본 전역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